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여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확히 말해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과 과도한 사적 소유 제한이죠. 이낙연 후보는 21년 전 위헌 결정이 난 택지 소유 상한제를,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의 징벌 과세를 내세웠습니다. 이들 모두 시장 경제에 반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뉴스방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기본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또는 평생 살 수 있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있는 고품질 충분한 면적의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저 이재명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250만 호 이상으로 하고 이중 기본주택으로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해서 장기 임대 공공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을 포함해서 그 비율을 1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입니다. 국가의 투자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하지만 그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헌법 해석상 토지 공개념은 이미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규정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건 뻥일까요? 두 후보의 태도는 사뭇 진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죠. 이재명 후보는 역세권에 월 60만 원, 30평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것도 임기 내 100만 호를 짓겠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쌀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되파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빵이 아니듯 부동산은 쌀이 아닙니다.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려면 전체 주택의 10%는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택 총액이 대략 3,600조 원이니 360조 원을 들여 집을 사놔야 한다는 거죠. 또 집을 팔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떡합니까? 한술 더 떠 국토보유세도 나옵니다. 사실상 상위 10%에겐 무거운 세금을, 나머지 90%에겐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극히 일부인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민을 10%와 90%로 갈라치게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마치 지난해 의사단체 파업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토지 공개념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택지 소유 상한은 1999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률을 발의했죠. 이 법은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800평으로 제한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400평으로 그 절반입니다. 일반시는 600평이고요. 상환 초과 시 최고 9%의 부담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정세균 후보의 말입니다. 세금을 올리고 규제가 늘면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른다. 오른 세금만큼 부담을 전가시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다. 야당에선 일찌감치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아니냐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대책 계속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주호영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 사적 소유는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공산주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은 여당에서 매우 인기입니다. 추미애 후보도 일찌감치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죠. 강호인 전 장관의 지적입니다. 집값 상승의 본질은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부족이다. 해결 방법은 국민 각자가 원하는 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거다. 토지 공개념을 내세우는 건 문제는 풀 생각이 없고 이념 갈등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뒤 5달 만에 지난 5년치만큼 전셋값이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처럼 국민 각자가 원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정부 혼자 다 할 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인정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여당의 공급 대책은 공공 위주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면 사회 발전은 힘듭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미친 전월세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펠레의 저주인가요? 대통령이 부동산에 자신 있고 또 전월세가 안정됐다고 말한 시점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국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엘리트의 고집을 다수 국민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오만이 부동산 참사를 불렀습니다. 정부는 자꾸 국민에게 집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라고 강요합니다. 임대주택에 평생 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공공을 무기로 개인의 사적 소유를 억압해선 안 됩니다. 유명 역사학자 리처드 파이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의 자유는 소유권에 대한 공적 보장에서 시작된다. 지나친 평등주의가 자유는 물론 평등 자체도 파괴한다. 자유에는 경쟁과 노력, 책임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시민 각자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성취를 이루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소외된 이들에겐 스스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고요. 국가가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발상은 대중을 노예의 길로 이끌 뿐입니다. 물질적 욕구에 대한 좌절을 국가 권력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팽배할 때 우리는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